네,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하겠습니다. 자, 28쪽이에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이어서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8페이지에 고대 제국의 도로 건설해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로마, 이런 나라들은 거대한 제국을 수립했대요. 네, 넓어진 제국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다. 왜 길을 만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쭉 보시면 로마 너무 유명한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인들은 도로를 통해 군대와 물자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 이 길은 사실은 수도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지만 이거는 로마가 군사력으로 또 빨리 출동해서 잡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지방을 빨리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페르시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시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페르시아의 전령보다 빠른 것은 없다. 왕의 길을 달리는 전령. 그러니까 왕의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한 게 전령이죠. 보시면 도로 중간중간에 역을 설치했대요. 이거를 자주 앞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역참 또는 역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참제 또는 역전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은 도로를 밤낮으로 달려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대요. 3개월 갈 거리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방을 그래도 나름 잘 관리가 됐다, 컨트롤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밑에 보시면 또 진나라가 있네요. 진나라, 중국 진나라. 보시면 황제께서 스스로 먼 지방 백성의 땅을 돌아보시니라. 이 말은 황제 전용의 도로, 치도라고 합니다. 다스리치 써서 치도로는 각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 즉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다. 치도.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 사실. 보시면 페르시아, 진, 로마 왜 이런 도로를 만들었냐. 여기 답이 다 있죠. 여기 위에 이 내용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답이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한번 볼 건데 일단 책으로 같이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리 함무라비 왕 기억나시죠? 함무라비. 무슨 법전?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의 무슨 나라? 그죠? 바빌로니아 왕국이죠.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한 후에 이 지역을 차지한 마지막 이 지역을 차지한 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이전에 바빌로니아 왕국보다 더 무언가 뛰어난 걸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우수한 철제 무기와 전술. 이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리아인 기억이 나나요? 인도 문명 할 때 기존의 사람들을 밀어버렸던 아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박한 무기, 새로운 무기가 바로 철제였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는 철제 중요해요. 아시리아 철제 무기 아주 유명합니다. 별표해주세요. 그리고 전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기마 전술 말 타는 거죠. 그리고 철제 무기, 전차 이런 걸 그런 걸 앞세워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리아. 하지만 여기도 정말 중요하죠. 가혹한 통치,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이제 접수를 해서 아시리아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자기 나라 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민족들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지배를 받는, 우리가 피지배라고 그러죠? 지배를 받는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100년도 안 됐어요. 6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주 물어봅니다. 아시리아는 자기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을 어떻게 대우했냐. 그러면 봐주는 거 일절없이, 봐주는 거 전혀 없이 가혹하게 통치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서아시아 세계 변천 과정에서 이런 표가 나와요. 표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전혀 안 외워도 됩니다. 다만 보시면 좀 눈치채는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일단 아는 거 있죠. 뭐 그죠? 수메르도 들어봤을 거예요. 수메르인 하면 우리 무슨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 그죠? 수메르의 그 시작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페니키아 기억나시나요? 무슨 문자? 페니키아 하면 생각나는 거. 그죠? 표음 문자. 표음 문자는 음을 표현하는 문자. 지금 이게 표음 문자가 나중에 그리스로 전해져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기억나시죠? 표음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헤브라이는 뭘로 또 유명했죠? 헤브라이? 헤브라이는 그죠? 종교, 무슨 교? 유대교. 유대교고 이 유대교는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무슨 특징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 그죠? 이전에는 종교가 신이 엄청 많았는데 유대교는 유일신이었다. 이런 이야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들어봤죠? 그죠? 이집트 문명 그 지역이죠. 서양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리엔트 꼭 써두세요. 별표입니다. 오리엔트라는 것은 사실 해가 뜨는 쪽, 그러니까 동서로 하면 해가 뜨는 쪽이니까 무슨 쪽이겠어요? 동쪽이겠죠. 서양 애들이 동양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데 특히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지역을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지역을 뜻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 바빌로니아라는 지역이 이 왕국이 나오죠. 이거는 뭐였어요? 그죠? 함무라비 나왔던 그 나라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하나로 통일이 된다. 무엇을 가진? 그렇죠. 철제 무기를 가진, 전차를 가진. 이전에 이제 전차 무기는 사실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의 전차는 더 전술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바퀴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가볍고 빨리 이동이 되고 운전도 용이했기 때문에 전쟁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한번 싹 정리를 하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한테 친절했다, 불친절했다? 굉장히 불친절했다. 우리가 이거 어려운 말로 피지배 민족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고 억압했다. 우리가 무섭게 했다 해서 강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지배 민족을 대할 때 아주 무섭게 아주 세게 대했다 해서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오래 못 갔죠. 반란으로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분열이 됐대요. 분열이 됐고 이 분열이 됐을 때 다시 통일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여기 나오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 네 나라 중에 마지막으로 아케메네스 왕조가 접수한 나라가 메디아거든요. 근데 이 메디아의 메디아의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메디아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오줌을 넣었는데 뭐 황금 오줌을 해서 뭐 도시가 다 덮여버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김춘추 이야기 있을 때, 그죠?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메디아 왕이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이 세상을 통일할 뭐 이런 인물이 되거나 또는 그 인물의 엄마가 되겠다 이런 이제 예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골 변방에 있는 별거 아닌 왕국으로 시집을 보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왕국에서 통일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 표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겠어요? 그죠? 여기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다? 피지배 민족을 무섭게 대했다. 강압적으로 눌렀다. 그리고 다시 분열된 것을 다시 통일한 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갈게요. 본문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냥 페르시아면 페르시아지 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이렇게 어렵게 했냐?
나중에 다른 페르시아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아케메네스는 그러니까 이름, 집안,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 키루스 2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루스 2세 이름이 있죠. 키루스 2세가 여러 지역을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아를 마지막으로 정복해서 결국에는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했고 그 주축이 되는 그 대업을 완성한 사람,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키루스 2세입니다. 이전에 서아시아 누가 통일했었죠? 그죠?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였는데 아시리아가 망한 이후에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된 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할 이제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별표해 주세요. 역사에서 전성기를 구가한 왕은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전성기는 땅이 가장 넓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요. 다리우스 1세는 너무 중요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똑같은 말이죠. 대제국을 건설했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이제 정리했다. 근데 땅이 넓어졌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듭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일단 땅을 나눠요. 어떻게? 주로 나눕니다. 주. 그리고 그 주를 컨트롤할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죠. 이 주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스리도록 해 하고 총독을 보내요. 근데 이 총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감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감찰관입니다. 잘하는지 가서 감시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감찰관의 별명이 있어. 바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립니다. 이 말도 너무너무 유명한 단어예요. 왕의 눈, 왕의 귀. 이 사람들은 감찰관입니다. 감찰관이 여기 보면 총독을 감시하는 거죠. 총독을 감시합니다. 자, 그리고 길을 만들어요. 아까 보면 페르시아 길 이야기 있었죠. 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왕의 길.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건설하였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화폐의 경우에는 금화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화폐, 금화. 그리고 도량형은 뭐예요, 여러분? 도량형은 이렇게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뭐 길이, 넓이, 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를 여러 단위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혼란스럽죠. 세금은 어떻게 거둘 것인지, 뭐 돈은 어느 정도로 지불을 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업적에 보면 대표적으로 들어간 게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이런 게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전에 통일을 해본 적이 있었던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을 매우 무섭게 강압적으로 대했죠. 그래서 빨리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에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즉 여기서 나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의 협조, 피정복민이랑 잘 지내야 나라가 오래 유지가 되겠죠. 여기 중요합니다. 피정복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정복한 지역에 그냥 세금, 돈만 가져가요. 세금을 잘 내면 별로 그 사람들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그냥 잘 살 수 있게 봐주는 거죠.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고유한 풍습을 존중해주는 무슨 정책? 관용 정책.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 관용 정책. 이게 아시리아랑 완전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비교가 잘 나와요. 아시리아는 강압 정책.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 오케이? 자, 그리스와 전쟁. 그리스는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요. 여기 보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막아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새로 얻은 땅은 없지만 결정적으로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고 전 세계 인구의 45% 거의 50%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를 딱히 이기지 않아도 페르시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전쟁을 일으킨 왕은 다리우스 1세가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페르시아의 패배라고 써진 이유는 뭐냐면 원했던 그리스를 이제 아예 정복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점점 쇠퇴하다가 자 누구한테 망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그죠?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페르시아를 접수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라는 굉장히 발전한 아주 큰 거대한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싹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다리우스 1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은화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울추로는 이제 무게 같은 거 재는 이제 통일 단위죠. 여러분 이 책에는 은화가 나와 있는데 금화를 처음 만든 사람도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0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했어요. 자, 누구한테 망했죠? 누구한테? 그죠? 방금 했죠? 한번 써볼까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한테 이제 망했죠. 그죠? 그 다음 이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 이건 바로 유목민족이었던 파르티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에 보시면 요렇게 주황색으로 요만큼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만큼 여기가 파르티아의 영역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죠? 근데 이 지역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전에 이제 아시리아가 접수를 했다가 아시리아 사라지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생겼다가 이제 다시 파르티아로 넘어갑니다. 파르티아 쭉 가볼게요. 파르티아는 장사로 유명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시면 파르티아는 동서무역을 통해 번영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요. 이 당시에 중국은 한나라거든요. 한나라. 진나라다면 한나라. 근데 이 한나라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이 나라 왼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로마하고 싸우다가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왕조는 사산은 사실 이전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종교 사제 집안이 바로 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산도 집안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다시 되살려 보겠다. 부흥시켜 보겠다. 자신들을 회복시키겠다. 이거를 이제 내걸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페르시아 즉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모습을 많이 따라해요. 그대로 많이 쓰는데 일단 사산 왕조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죠. 근데 페르시아의 언어를 공용어로 쓰고 지방에 총독을 파견하고 이거 똑같죠? 그죠?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중앙으로 집중된다.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서교통의 중심지에서 동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지역이 그래요. 이 땅이 그런 땅이죠. 그리고 로마하고 계속 경쟁 상태다. 아까 파르티아도 로마하고 경쟁하다 쇠퇴했죠. 자, 그러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내부 반란,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으로 결국에는 망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있죠. 나중에 이제 로마 할 때 배우는데 로마가 서쪽하고 서로마, 동로마라고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서로마는 빨리 망합니다. 빨리 망하고 동로마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동로마를 역사적으로 비잔티움 또는 비잔틴 제국, 비잔티움 제국 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말하는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그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입니다. 동로마
동로마 제국.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해요. 아직 이슬람에 대해 정확히 공부 안 했죠. 근데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이슬람의 등장이죠. 여러분 이거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아시리아 기억하시죠? 그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까지 정리해서 뭐 나왔던 쭉 내려왔던 아시리아 사라지고 아케메네스 왕조,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사라지고 파르티아 사라지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여기 보시면 이슬람.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생각을 키워요. 페르시아는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냐?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리아는 아까 피지배 민족을 어떻게 했다 했죠? 그죠? 아주 무섭게 강압적으로 통치했다고 했죠? 근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죠? 그죠? 페르시아는 다 봐줬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료 1, 2를 보고 아시리아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피지배 민족, 지배를 받는 민족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써볼게요. 아시리아 어떻게 했어요? 강압적으로 통치했죠? 무섭게. 페르시아는 그죠? 페르시아는 돈만 내면, 세금만 내면 별로 터치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존중하는, 우리가 이거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단어죠? 그죠? 관용, 봐주는 거죠? 관용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답이 있죠? 아시리아에 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될 수 있었던 이유 뭐요? 그죠? 이것 때문이죠? 관용 정책을 펼쳤다. 강압적으로 하면 처음에 강압을 당했을 때는 수그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고개를 들게 되죠. 자,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자료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키루스 2세의 원통, 이거 자주 나오는 힌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페르시아는 문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가거든요. 밑에 한번 잠깐 보시면 웬일이니 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 우리나라 신라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처음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야기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 우리나라를 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가볼게요. 페르시아는 아까 말했죠. 땅이 너무 넓고 인구가 엄청 많고 다양한 민족과 함께 이제 공존해야 되잖아요. 제국 안에서.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이고 진짜 화려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룬 페르시아의 문화를 잘 보여준대요. 그리고 파르티아도 그렇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그렇고 장사를 했죠. 동서무역을 해서 그런지 다양한 문화를 당연히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그리스나 이미 배운 적 있죠? 인도 이런 서적도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됐대요. 서로 장사도 하고 지식도 교류가 됐다는 거네. 그죠? 그리고 공예가 발달했는데 특히나 유명한 건 금속 세공, 그리고 세공이라는 건 세밀하게 만드는 거죠. 유리 공예품, 유리 진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신라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유리 공예품 아직도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유럽과 이슬람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까지 전파됐다.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갈게요.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는 그리스는 물론 이집트, 아시리아 등 여러 지역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대요. 넘어가도 되겠죠? 페르세폴리스는 궁전, 그러니까 수도죠. 페르세폴리스의 수도의 궁전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융합돼서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보여준대요. 근데 보시면 기둥밖에 없습니다. 기둥 지금 남아있는 건 거의 기둥뿐인데 이유는 누가 다 쓸어버려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멸망시킬 때 다 쓸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유명한 스타일이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페르시아 스타일. 아시리아 양식의 도들새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신라에서 발견되는 유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문화의 특징 하면 제목부터 남다르죠. 국제적인 문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야? 나머지 중요한 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한번 봐볼까요? 종교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조로아스터교, 종교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중요해. 자, 보시면 조로아스터는 사람 이름이겠죠.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조로아스터. 그리고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 조로아스터교가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힘든 걸 보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달아요. 깨달아서 이걸 종교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세상은, 이 어지러운 세상은 선과 빛, 그러니까 이건 좋은 신이죠. 좋은 신인 아후라 마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후라 마즈다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겠죠. 바로 반대로 악의 신, 나쁘고 어두운 신, 이름은 아리만이라고 하네요. 그죠? 얘네들의 대결입니다. 싸우는 거야. 싸워.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그죠? 선한, 착한 게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선한 신의 승리를 믿었다. 그리고 이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의 상징이 바로 뭐다? 그렇지, 불입니다. 불, 파이어, 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전 입구에는 항상 불이 안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불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여겨져 있는 이 조로아스터교는 중국에도 퍼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을 숭배하나 보다, 불을 좋아하나 보다, 불을 경배하나 보다 해서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배화교입니다. 배화교. 정확히 따지면 불을 숭배한 게 아니라 불이 선한 신의 상징이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왔을 때는 한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불을 숭배한다 이렇게 해서 배화교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아무튼 조로아스터교 불이 중요했다. 이거는 사실이다. 불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강력했던 왕이었던 누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죠?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 전성기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 하면 총독 파견, 감찰관, 왕의 귀, 왕의 눈, 그리고 왕의 길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그리스하고 전쟁했던 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런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 사산왕조를 만든 사람 자체가 이 조로아스터교를 종교로 모셨던 사제, 성직자 계층 집안이 사산왕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야.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로 삼아요. 그리고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때 조로아스터교가 나왔는데 국교는 아니었어요. 국교는 아니라고. 국교는 아닌데 나중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요 중심, 조로아스터교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중간에 종교가 정치와 결탁이 돼서 썩어버리겠죠. 부패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산왕조의 경우에는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종교의 공격을 받게 돼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공격하는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합니다. 마니교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정말 중요합니다. 두 왕조 다 아케메네스건 사산이건 조로아스터교는 중요하다. 그런데 사산 왕조는 아예 국교로 삼아서 나중에 부패하고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로아스터교, 여기서부터 조로아스터교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과 악의 대결 중요하겠죠? 당연히 별표 보세요.
선과 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요. 여기 조로아스터교 이야기를 보면 죽고 나서 이제 다리를 건너게 돼요. 근데 이 다리를 건널 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악해. 그러면 무거워요. 무거워서 다리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잘 살았으면 몸이 가벼워서 다리를 건너가고 결국엔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왠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구세주가 출연해요. 구세주. 도와주는 이러한 교리, 이러한 종교적인 이론은 여러분 다 아는 뭐하고 비슷하죠? 그죠?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이거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주었던 게 뭐였지? 기존에? 그죠? 유대교였죠?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도 영향을 주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 마즈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신라. 넘어갈게요. 뒤에 보시면 고대 동아시아는 다음 시간에 하고 파워포인트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노트 정리하는 걸 같이. 이미 다 한 내용이죠?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책으로 같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서아시아. 우리가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 그죠? 써볼까요? 원래는 함무라비 법전 나왔던 함무라비 왕이 그죠? 바빌로니아였죠? 바빌로니아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하고 이거를 통일한 게 바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이전의 바빌로니아 왕국보다 더 나은 바로 그렇죠. 강력한 철제 무기. 그리고 전차. 말 앞에다 놓고 그 뒤에 수레 같은 거 타고 수레에서 이제 싸움하는 게 전차죠. 강력한 철제 무기와 전차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통치 방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했다 했어요? 피지배 민족. 강력한 정복으로 피지배 민족을 장악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했지? 그죠? 가혹하게 했다 했죠? 강압적인 통치. 피지배 민족, 즉 지배를 받는 민족한테 무섭게 했다고 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반란이 일어나고 멸망합니다. 100년도 60여 년, 70년 만에 망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키루스 2세.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의 이제 아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키루스 2세가 통일을 다시 하죠. 다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키루스 2세는 제국을 통일했어요. 이전에 아시리아보다 더 크게 통일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진짜 중요한 왕은 바로 누구죠? 별표 다리우스 1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성기. 전성기 왕은 무조건 다 중요해요. 그죠? 다리우스 1세이고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중앙 집권 체제. 여기 쓸게요. 중앙 집권 체제. 약간 삐뚤삐뚤해서 미안해요. 중앙 집권 체제.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중앙은 다리우스 1세나 수도를 말하겠죠? 중앙으로 집중됩니다. 뭐가? 권력이 다리우스 1세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마련한다. 그래서 넓어진 땅을 내 말을 잘 듣는 공무원을 파견하죠. 뭘 파견해요? 그죠? 총독. 전국을 주로 나누죠.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는 20여 개의 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총독을 보내죠. 근데 이 총독이 잘 하는지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시하는 애를 뭐라 하죠? 그죠? 감찰관이라 그러지. 감찰관.
근데 감찰관을 파견한 이유는 여기 뭐라고 썼죠? 그죠? 총독을 감시하려고. 총독을 감시하고자 파견을 해요. 똑같은 말 또 있네. 근데 별명이 뭐였어요? 감찰관의 별명이 뭐였죠? 왕의 귀, 왕의 그렇죠. 눈. 하나 더 있죠. 길도 건설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쓸까요? 왕의 길. 그리고 중요한 거 화폐, 도량형 등을 통일했다. 넘어가도 될까요? 페르시아 영역 보시면 29페이지에 있는 지도거든요. 29쪽에 있는 지도인데 여기 핑크한 이 지역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핑크 지역.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는 강압적인 통치로 빨리 망했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 지역 여기 파랗게 된 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왕의 길도 있어요. 왕의 길 여기 요렇게 해서 왕의 길이 있다네요. 이렇게 왕의 길. 여기 페르세폴리스 나중에 수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아라비아라는 단어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라비아. 이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자 넘어갈게요. 근데 아시리아랑 아케메네스 왕조랑 다른 거 뭐였어요? 그죠? 관용 정책. 이거 중요하죠? 별표. 관용 정책을 한 이유는 뭐죠? 그죠? 피정복민의 지배를 받는 피정복민의 협조.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그거를 진압하느니 협조를 바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관용 정책. 근데 누구한테 망했다 했지? 그죠?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했죠?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이 지역을 차지했던 게 누구라고? 그죠? 파르티아라고 했죠? 파르티아는 돈 엄청 많이 벌었다 했죠? 여기 쓰고 갈게요. 파르티아의 경우에는 동서무역. 중국 왔다 갔다 하고 동서무역으로 돈 엄청 법니다. 번영. 그리고 누구랑 갈등? 로마와 갈등. 그래서 약해진 이 틈을 확 밀어버리고 등장한 게 바로 그렇지. 이전에 페르시아 즉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다시 내가 만들 거야 하고 등장한 게 바로 사산 왕조였죠. 집안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건국 내용 볼게요. 누구를 회복한다? 그죠? 페르시아의 계승 써볼게요.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세워서 건국을 합니다. 그죠? 발전 과정 한번 볼까요? 당연히 중앙 집권적. 그리고 동서무역. 돈 많이 벌었죠? 여전히 로마하고 경쟁. 사이가 안 좋아요. 사산 왕조하고. 전쟁해서 로마 황제를 끌고 와서 생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강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누구한테 망했지? 저 이슬람한테 망했죠.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짠. 아시리아. 즉 여기 보시면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왔던 쪽이 여기죠. 그리고 이 지역을 다시 정리했던 게 아시리아였고, 아시리아 사라지고 아케메네스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사라지고 파르티아 요만큼, 파르티아 사라지고 누구? 그렇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요만큼.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떻게 통치했다 했죠? 이거 기억하시죠? 30페이지 문제 풀었고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종교 너무 중요하다 했어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포인트. 어쩐다고? 국제적이다. 조로아스터교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죠? 누가 창시했다고요? 그죠? 조로아스터. 특징. 여러 특징이 있죠. 특징 한번 중요한 것도 써볼게요. 선한 신과, 그렇지. 선한 신, 악한 신이 있어요. 근데 누가 승리한다고? 그죠? 선한 신의 승리를 믿어요. 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선한 신의 상징인, 그렇지. 불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 여러분 책에 보면 소중하게 여김다가 돼 있어요. 소중하게 여김. 그리고 중요한 종교적인 이제 특징이 있다 했죠? 뭐 최후의 심판, 선과 악의 대립, 또 뭐 있었어? 천국 그리고 지옥도 있고 구세주 뭐 이런 것도 있죠.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발전이라 되어 있는데 영향이라고 고칠게요. 영향 뭐의 영향? 그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의 물품이 우리나라에도 나온다 했어요. 그죠? 신라에서도 유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아우라 마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수한 철제 무기, 기병은 말 타는 병사죠. 말 탈기. 최초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고 강압적인 통치 누구죠? 그죠? 아시리아. 왕의 길, 왕의 눈, 왕의 귀.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 누구죠? 다리우스 1세. 중요해요.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할 때 또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계승을 내세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7세기 파르티아에 멸망했다. 맞습니까? 반대죠. 파르티아를 밀어버린 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죠. X. 그럼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더라? 그죠? 얘는 이슬람한테 멸망을 당하죠. 이게 누구를 망하겠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어쩌다 망했냐? 이런 거. 조로아스터교는 다리우스 1세가 후원해서 널리 퍼졌대요. 그랬죠?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연락 밀어줬다고 해. 많이 밀어줘서 널리 퍼졌고 페르시아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산 왕조에서는 아예 국교, 나라의 종교가 돼서 문제가 좀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동그라미. 풀만합니까? 여기는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입에 붙지도 않아요, 그죠? 사산 왕조, 파르티아 너무 낯설죠. 근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